누나 미쳤어? 정말 이혼장에 도장 찍은 거야? 끝냈어. 돌았구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직도 늦진 않았어. 매형한테 사과하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쪽박 차고 나 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누나 나이가 몇이야?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고? 매형이 가정에 소홀했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데? 남상철인가 뭔가 그 거머리 같은 놈 때문에? 그 사람 욕하지 말어. 미쳤군, 미쳤어. 그 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송장하고 겉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봐. 이상한데? 전화 안 받아? 회사엔 아직 안 나오셨다고 하고 아파트엔 전화를 안 받으니 어딜 가셨을까? 둘이 참 잘 만났어. 응? 독신주의자들끼리 말이야. 문이 열려있네. 아직 안 나가셨나? 아직 안 나가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제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저는 아침역에 왔다가 저녁 6시쯤 집에 가거든요. 어제도 6시쯤에 갔어요. 식사도 해주십니까? 저반은 사장님이 직접 토스트 같은 걸 만들어 드시고요. 점심은 회사에서 하시고 저녁은 지가 해놓고 가는데 밖에서 잡숫고 들어오시는 날이 더 많아요. 혹시 집에 누구 데리고 온 적 있습니까? 친구라든가 아니면 여자라든지. 2년째 이 집에서 일을 보고 있지만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쩌면 7시경에요. 옆집 202호 쪽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였나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무튼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래서 놀래 뛰어나 봤더니 그대로는 조용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어젯밤에 202호 찾아올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요. 몇 시쯤입니까? 그러니까 7시쯤 됐을 겁니다. 인상착의를 말해보세요. 글쎄요. 옷은 신사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나이는 한 30쯤 돼 보이던데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2호에 간다기에 남 차장님 회사 직원이려니 했죠. 근데 갔다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 심장을 뚫었구먼. 사망 추정 시간은 19시에서 20시 사이. 옆청에서는 죽은 사람의 지음만 검출됐고. 제 감식께서는 타살보다는 자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살로 가정을 한다면은 옆총을 이렇게 잡고 이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잡았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이 총류를 잡은 채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엽총이 발사되는 순간 그 반동으로 이 몸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가? 예, 그리고 이 싸움을 했다거나 반항을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맞아. 그런 흔적 주문은 살해 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살이었다면 유서를 남겨놨을 텐데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겼다면은 양말이 벗겨져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었다면은 그만한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어제도 평상시와 다름없으셨어요. 평소보다는 좀 일찍 퇴근하셨고요. 몇 시쯤 나가셨습니까? 5시쯤이요. 별다른 이상한 눈치도 없었고요. 네. 아니 근데 누가 그런 짓을? 누가 그랬어요? 현재로서는 자살로 보아집니다. 자살요? 사장님이 자살을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뿐 아니에요. 저는 5년 동안을 사장님 모시고 일해왔어요. 사장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뿐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누구와의 그 사업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 원한 같은 거 뭐 짐작되는 거 없으십니까? 없어요. 만사 원만하셨던 분이니까요. 혹시 그 여자 관계 최근에 가까이 지내던 여자라든지 없어요. 사장님은 혼자세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사귀던 여자도 없었어요. 그건 이 제가 조사한 사실과는 다른데요? 여자가 있었나? 예. 그 낙원동에 이 옛집이란 요정이 있는데 거기를 가끔 찾아갔었답니다. 요정 주인인 그 김마담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오늘 온양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제가 타살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자살할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5시 이후에 남 사장의 행적이 중요한데. 그건 제가 남 사장 운전기사를 만나봤습니다. 사장님은 어제 5시쯤 되어서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대구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어디 시원한 곳으로 좀 달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강변도로 쪽으로 빠졌죠. 그런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4, 50분쯤 눈을 감고 계시더니 갑자기 낙원도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낙원동? 네. 거기가 바로 김마담 집이라고. 그 뭔가 괴로운 일이 있긴 있었나 보구먼. 아무튼 현장에 침입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도난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보면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도의 침입을 미리 깨닫고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엽총을 꺼내 장진했다가 도리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 당일 밤 7시경에 나타난 그 청년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 사장의 주변 인물과 사건 현장 부근을 탐문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겠어. 사장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컸다고 하셨어요.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청진동에서 해장국집을 하셨는데 아들 하나 남 못지않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혼도 안 하셨지. 고생 하시다가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셨어. 미스 존, 부모님 다 계시지? 네, 시골에요.
살아생전에 효도해드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친척분들도 안 계세요? 내 고향은 이북이야. 6.25 때 세 식구만 내려왔어. 근데 사장님은 왜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미수전을 왜 여태 시집 안 가지? 저도 사장님한테 전염됐나 봐요. 여자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장님, 결혼 안 하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은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남아철강을 만드셨어요. 그간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을 거예요. 사업 때문에 결혼도 못 하신 거예요. 그분 좋아하셨군요. 언니, 손님 오셨어요. 오늘은 손님 맞지 않는다고 했지? 저 실례하겠습니다. 형사분이시래요. 저 어제 남상철 씨가 들렸었다죠. 6시쯤 오셨어요. 저녁 드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기분 좋게 가셨어요. 네. 저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남 사장님하고 저희 언니 오랜 친구였어요. 왜 그런 사람이 죽어? 못돼 빠진 인간들. 정작 죽어야 할 그런 인간들은 뻗어시 잘만 사는데 왜 그 사람이 죽어? 저 이 남상철 씨하고는 언제부터?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네. 아까 친구라고 하셨는데.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요. 밤새도록 마주 앉아서 술 마셔도 손목 한 번 잡는 일이 없었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가까이 하려 해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생님, 우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하는 건가요? 문득 내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넘게 나 같은 거. 정해. 나도 정의 문제 깊이 생각해봤어. 우리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아니에요. 난 지금 이대로 좋아요.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정혜가 아닌 어떤 여자라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없어. 정혜한텐 정말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정혜를 내 나름대로 진지하게 상대했었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나 항상 껄껄거리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이야. 억지 웃음. 울지 못해 웃는 거야. 난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모험에게 그리던 여인이 있었어요. 장장 15년 동안이나요. 그 여자 때문에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어서 결혼도 안 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계신가? 남상철에 대한 조의의 눈물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별을 애석해 하는 건가? 당당하게 이혼장에 도장 찍었던 당신 아니야. 난 그렇게 자신에 찬 당신을 일찍이 본 일이 없어. 기왕에 매듭 지어버린 일, 어차피 웃는 얼굴, 그런 자신을 갖고 헤어집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가? 정말 안 됐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혼에 합의를 했을 테니 말이야. 돈 많고 잘생겼고 더구나 당신 하나만을 생각하며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저 훌훌 털어버리고 그 친구한테 달래가기만 하면 됐었지. 그래서 위자료도 마다했고 이 집을 주겠다는데도 거절했어. 당장이라도 보따리 싸서 나가겠다고. 근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지? 아니. 그의 불행에 편성해서 당신 조롱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살 궁리를 해야지. 애당초 위자료조로 당신에게 쥐어했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애들 어디 있어요? 애들? 할머니한테 가 있어. 당분간 거기 맡겨둘 생각이야. 서기만이라도, 서기 하나만이라도 내가 기르겠어요. 어제 없던 모정이 오늘 갑자기 생겼단 말이야. 당신 입으로 분명히 애들 양육 문제 내게 맡긴다고 했어. 옛 남자의 품에 달려가기 위해 그 지상스러운 모든 걸 떨쳐버리려고 했어.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도. 아니에요. 애는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 안 돼요. 안 돼요. 애들만 안 돼요. 앞으로 문제는 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 난 당분간 여행 떠날 작정이야. 이 업종은 그 아파트 다용도실에 있었던 거야. 실타는 안방 문갑 속에 있었고, 이 타살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 범인이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이 엽총을 꺼내 들고 와서 다시 문갑 속에 실탄을 꺼내 장전한 다음 피살자를 향해 쏘았다. 이럴 경우 피살자가 멍청하게 앉아서 당했겠느냐는 말이야. 최소한 소리를 지르든가 반항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얌전히 쓰러져 있었거든.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녁 7시에 잠을 자? 그리고 왜 줄복 차림이었어? 피살자하고 범인이 면식이 있는 그런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가겠다고 엽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피살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엽총과 탄환을 내줍니다. 범인은 엽총에 탄환을 장전하고 그리고 피살자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장난하듯이 조준하고 실제로 쏘는 겁니다. 그거 아주 그럴듯한 추리 같은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자살로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첫째, 피살자에게서
그 자살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은 번창일로 있었고 성격은 낙천적이었고 또 그 다음날 놀러 가기로 약속까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파트에 찾아왔던 청년 말입니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왜 숨어서 나타나지 않냐 이거. 과장님, 김성태 씨인데요. 남상철 씨 친구분 되세요. 저 부산 출장 중에 신문을 보고 허둥지둥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앉으시죠. 저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 유서가 있었습니까? 유서요? 아니 그럼 자살이 아닙니까?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남상철 씨한테 그 자살을 할 만한 무슨 사연 같은 거 있었습니까? 혹시 저 장혜경 씨라고? 아, 그 남상철 씨 얘 있는 말입니까? 아, 네. 거기까진 조사가 되셨군요. 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장혜경 씨란 분. 저희 영등포에 금호 철강 주식회사라고 그 회사 사장 부인입니다. 아니 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서기 애비하고 정말 갈라선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아, 애들은 어쩌고? 아니, 도대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래, 너 어딜 가려고 집을 나온 거야? 얘가 정신이 나갔다고요, 얘가. 어? 딴 남자한테 가려고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했던 남자요. 15년 전에 좋아하면서도 헤어졌던 남자 말이에요. 남상철이란 사람 말이에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남상철이? 그래요. 그 사람이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빈털털이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호러머니 해장국집 아들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서기 아빠 주식을 반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호 철강쯤은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젠 입장이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 하셨죠? 장래가 유망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요. 왜 말을 못하세요? 말해도! 왜요? 두 분 생활 철학이 옛날과는 달라지셨나요? 누나, 정신 차려. 남상철은 죽었어.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이렇게 된 게 아버지 어머니 탓이란 말이지. 옛날에 남상철과 누나 떼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엉터리 주장 말어. 그따위 핑계로. 누나는 가정주부야.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엄마란 말이야. 그러는 넌 사내 녀석이 지 밥벌이 하나 못 찾고 매형 꽁문이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부나 일삼고 그렇게 얻은 과장자리 놓칠세라 사냥개 모양으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주제? 그래. 누나 말대로 난 아부나 일삼고 자재과장짜리 얻어 걸린 거 복에 겨워서 행여 누나와 매형이 이혼이라도 할까봐 안달이 난 놈이야. 부모님 모시고 처자식 책임질 별 도리가 없었어. 난 그렇다 치고 누난 뭐야? 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남상철과 헤어졌다고? 물론 반대하셨었지.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이었었어? 정말 좋아했다면 왜 둘이 도망 못 갔어? 남상철이 도망가 살자고 했을 때 누난 뭐라고 했어?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그랬지? 누나가 그렇게 효녀였어?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만큼 효녀였냔 말이야. 천만의 말씀. 누난 누나대로 슈판을 튕겨본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난뱅이 해장국집 아들보다는 철공소 사당 아들 쪽이 호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누나 스스로 남상철을 버린 거야. 누나가 남상철을 버렸다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이제 그만 그 가면을 벗어버려. 네가 내 동생이냐? 네가? 그만들 두지 못하겠냐? 무슨 짓들이냐? 어? 남매지간에 왜 서로 못 잡먹어서 이 난리야? 이 애비 죽는 거 먼저 보려고 이러는 게야? 어? 왜 더 이러는 게야? 미쳤군, 미쳤어.
그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 죽었다는 거 신문에 보도되기도 전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넌 알고 있었어. 시체가 발견되기도 전인데 네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말이야. 이전 날 살인범으로 못 작정이구만. 네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말해봐. 어떻게? 실례하겠습니다. 형사실엔다. 아빠.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석에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지? 엄마도 같이 가는 거야? 엄마 못 가. 엄마 이제 아빠. 아빠 눈은 왜 그래? 석아. 아빠. 실례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혜경 씨와 상철인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셈이 날 정도로 둘은 꼭 붙어 다녔어요. 15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계속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혜경 씨 부친이 다니고 있던 철공소 사장 아들이 첫눈에 혜경 씨한테 반해서 청혼을 해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혜경 씨의 처녀 때는 소문난 미인이었거든요. 혜경 씨 부모님들은 사장님 댁에 청혼해 그만 감지덕지에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국 상철이를 제쳐놓고 서둘러 그해 가을에 혼례를 올렸어요. 그때 상철이가 받은 충격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하려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깎기도 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리에 빠져 술로 소이라는 것을 상철이 어머니는 더 이상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혈압으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때부터 상철이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돈으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집념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이 남겨놓은 해장국집을 팔아 시작한 고물상이 두부 공장으로 바뀌고 3년 만에 메리아스 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남아철강과 재선방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사랑의 미련 때문에 여태 결혼을 안 한 건가요? 상철에게 있어서 여자는 오직 한 사람, 장혜경 씨밖에 없었거든요. 네, 남상철 씨가 그 금호철강 주식을 무제한 사들였다고 하던데. 장혜경 씨의 남편을 쓰러뜨리는 것이 남상철의 지상 목표였으니까요. 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금호철강은 남상철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수고해. 그래. 원장님, 장혜경 씨의 동생들은 장정환 씨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내가 왜 여기 분류가 되는 겁니까? 남상철 씨 아파트의 경비원이 사건 당일 밤 거기에 다녀간 청년을 목격했습니다. 그 경비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만든 몽따주입니다.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원인 모를 죽음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용의 선상에 떠올랐을 테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남상철과 나는 원수 같은 사이죠. 뭐 그럴 만한 이유라도. 내 아내 지금은 이혼했으니까 남입니다만 아무튼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얘기입니다만 결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었죠. 자기와 혜경인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서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땐 이미 혜경이 없인 살 수 없을 만큼 빠져 있었으니까요. 난 그 길 혜경이를 찾아가서 다구쳤습니다. 그때 혜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상철과 얼마간 교제를 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난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런데 15년 뒤에 그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재력을 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대로 내 아내는 나 몰래 그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그 친구는 평생을 한 여자만을 외골수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거의 병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김마담이라고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김마담 말고도 또 있어요. 남상철의 여비스로 있는 미스조 말입니다. 그 처녀는 거의 맹목적으로 상철이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많긴 했지만 미스조 쪽에서 더 적극적인 것 같아 제가 두 사람 사이를 화합시켜 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상철이 쪽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잠깐 나가셨는데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화장실이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눈에 뭐가... 아니, 어디 좀 봐요. 괜찮아요. 아이 내가 고쳐줄게. 잠깐 이렇게 보세요. 상철이 얘긴즉 역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미스조는 너무 나이 차이가 진다는 거였어요. 글쎄 100번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난 집에 있었다니까요. 식구들한테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이 방은 민영사님이 전세 내셨나 보죠? 빨리 좀 비워주세요. 미안해요. 맞아요. 그 정년이에요. 여기 왔던 그 사람 맞아요.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남 사장 집이요? 아,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요. 결혼 전엔 남상철 씨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혼 후 전 살림에만 전념했어요. 근데 애도 생기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생각했더니 그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한두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쫓아가서 뒷수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여자와 관계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여자. 이제 정신이 들었나 하면 또 시작하고. 난 아예 차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에요. 여보. 밥 차려.
내 말 못 들었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못 참아? 그래요. 이게 지옥이지 어디 가정이에요? 못 견디겠으면은 가라고. 뭐라고요? 남상철이한테 가란 말이야. 네? 나 몰래 그는 몇 번이나 만났어. 무슨 말이에요? 내 숨, 나 다 알고 있어. 여보. 내가 어떻게 맨정신에 집에 들어오나? 예대인 만나 정통하는 마누라를 어떻게 맨정신에 봐?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인 주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남상철 씨를 떠들먹거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리워졌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들고요. 남편이 그럴수록 옛날 생각이 났어요.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남상철 씨와 함께 걷던 길을 걷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15년 전 옛날에 그 사람과 함께 늘 만났던 카페, 등대 카페란 곳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들어갔어요.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음악까지. 그런데 혜경 씨, 오래간만이군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아닌가요? 혜경 씨의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 옛날 그 카페, 그 음악, 상철 씨까지. 우린 토요일이면 언제나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이 카페는 벌써 오래전에 내가 샀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전 언제나 여기에 찾아오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혜경 씨와의 지난 일들을 생각하곤 했어요. 혜경 씨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나타나려는 생각으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남상철이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더 참담한 꼴을 당하기 전에 이혼을 서둘렀죠. 그자한테 패배한 내 꼴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었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러더군요. 남편과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억눌려만 살아오던 결혼생활 후를 떨쳐버리고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남상철 씨가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상철 씨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출장을 가기 전날이니까 그저께군요. 저녁에 그 친구하고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복수고 뭐고 다 부질없는 것을 말이야. 꿈을 꾸고 있었어. 차라리 그 여자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게 그랬다면 난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 전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거다. 아니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여자는 말이지,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했어. 그게 자네 소원이었지. 그랬었지.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부터 그 여자의 모습은 세파에 찌든 중년 여인으로 돌아간 거야. 내가 그려둔 청초한 모습의 혜경인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 이제 그 여자가 내 것이 됐다고 느낀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어. 꿈은 깨져버리고 추악한 현실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야. 날 지탱해주던 목표가 한순간에 허물어진 거지. 네, 그날 밤 아파트에 가긴 갔습니다. 누나와 손을 끊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 하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랬다간 내가 거기 갔던 이유를 말해야 될 테고, 그럼 누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반장님, 자살이란 확증이 나왔습니다. 이 탄원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구를 자기 가슴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 가슴을 향해서
남상철 씨 자살로 판명됐습니다.